지질까지 했었죠? 지질까지. 학교에서는 요 단원 진도 다 끝났죠? 식사까지 다 끝났어요? 학교에서는 지질까지 했어? 통화도 지나 자, 봅시다. 우리는 오늘 그 생명체 구성 물질 다 끝내고 그다음에 세포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통과 1 그냥 나갈 거거든. 왜냐면 지금 통과표에서 지도 나갔다고 하는 진화가 우리 바로 전에 했던 단원이잖아. 그래서 굳이 그거는 지금 빨리 안 나가도 되니까 바로 세포 구조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핵산 볼 건데, 일단 핵산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의미. 하나, 단위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단위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합체 라는 개념인데, 자, 단위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의 물질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단위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합체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었던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단위체가 포도당이다. 단위체가 여러 개가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중합체라고 하고, 중합체 중에서 분자량이 10,000 이상이 되면 고분자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거든. 그럼 만약에 단위체가 포도당이다 라고 하면 중합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얘기입니다. 자, 녹말 들어갑니다. 또 하나, 그렇지, 좋아. 셀룰로스 들어가겠지? 또 하나, 그렇지, 글리코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셋 중에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두 가지로 고를 수 있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셀룰로스를 골랐다면 뭐로 고른 거야? 그렇지. 양분을 저장하는 거냐, 몸을 구성하는 거냐로 나눈 거야.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글리코젠을 골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식물에 들어있고 글리코젠은 동물에 들어있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얘네 셋 다 누구의 중합체다? 포도당의 중합체다라고 알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정우야 무슨 결합? 단딱 포도당이 무슨 결합을 해야 녹말이나 이런 것들이 됐었지? 그렇지,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됐었죠. 근데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 뭐가 빠져나왔더라? 그렇지, 물이 빠져나와서 탈수 첫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합체로 얘기해볼까? 중합체가 만약에 단백질이라면 단위체는 누가 되는 거다?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미노산의 구조로 봤을 때 연수야, 아미노산에 들어가는 필수 원소? CHON에 가끔 있어. CHON 이 필수 원소라고 했었죠? 그런데 단백질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누구도 들어가더라? X도 들어가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울 거는 핵산이라는 건데, 핵산은 처음에 발견될 때 핵 속에 들어있던 산성 물질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핵산이라고 붙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다? 산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전하로 보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양전화, 음전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산이어서 산인 애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핵산은 단위체다, 중합체다? 중합체. 중합체예요? 중합체. 그러면 핵산의 종류 두 가지 뭐 있을까요? RNA. 그렇지, DNA와 RNA가 있을 거야. 자, DNA와 RNA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얘가 중합체라면 다위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는 다위체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배워서 이번 주에 배웠나?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구성 물질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구성 물질 누굴까요? 일단 여기 인산. 당과 염기와 인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당류를 얘기하게 될 거거든. 그럼 단당류 중에서 핵산을 이루고 있는 단당류는 몇 탄당이다? 오탄당. 그렇지. 5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탄소가 몇 개겠어요? 5개. 5개요. H는 몇 개? 10개. O는 몇 개? 5개. 얘를 뭐라고 부를까? 리보스. 리보스 또는 라이보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일단 리보스가 된다. 자, 리보스를 당으로 가지면 그 핵산은 뭐라고 한다? RNA. 리보스 여기 R에서 나오는 거지? RNA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리보스가 아니라 산소가 하나 사라진 리보스. 그렇지.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C가 5개, H가 10개, O는 몇 개? 4개. 그럼 앞에 있는 D자를 따서 이거는 DNA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보스하고 디옥시리보스는 둘 다 5탄당이라서 그림을 그리면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게 될 건데 여기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1번 탄소야.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가 이렇게 CH2OH 이쪽에 써도 되고 이쪽에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탄수화물이라서 기본적으로 HOH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이렇게 H, OH, H, OH 요 밑에는 H CH2 OH 밑에는 일반적으로 H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지금 그린 거는 누구를 그린 거다? 리보스를 그린 거야. 리보스를 그린 거야. 그러면 이 리보스에서 몇 번째 탄소? 두 두 번째. 번째 탄소에서 산소가 사라지면 이거는 디옥시리보스예요. 그래서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를 비교를 할 때 2번 탄소가 HH로 되어 있는지 HOH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당을 결정하는 거라 우리가 DNA랑 RNA를 결정하는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당을 뭐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염기로 들어갑니다. 염기는 살짝 염기성을 떼요. 살짝 염기성을 띈다는 얘기는 수소이온 하나를 가져가는 성질을 가져요. 그럼 얘가 염기성을 띠는데 얘는 산성이야? 그럼 중성이 되지 않고 왜 얘는 산성이 되느냐? 염기가 하나 가져갔다고 치면 인산은 수소이온을 2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3개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센 거야. 인산이 염기보다 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성을 띠게 되는 거다? 산성을 띠게 되는 거다. 그런데 염기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염기는 생긴 모습에 따라 보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과 오각형을 가지고 있는 염기가 있고 이렇게 육각으로만 되어 있는 염기가 있어요. 자, 얘는 두 칸으로 되어 있지. 이름이 그래서 두자 보이신 염기, 퓨린 염기라고 했었고 자, 퓨린 염기에 뭐하고 뭐가 들어있다? A와 G가 들어있습니다. A 뭐라고 하죠? 아데닌, G 뭐라고 하죠? 구아닌이라고 할 거야. 얘는 뭐를 P, B,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C, T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티민의 경우는 얘랑 유사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DNA랑 RNA가 서로 번갈아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U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퓨린 염기는 무조건 A하고 G 밖에는 없어요. 피리미린 염기는 C, T, U가 있는데 T하고 U는 동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DNA는 누가 들어가? T가 들어가. RNA에 누가 들어가? U가 들어가. 그래서 염기를 보게 되면 RNA는 A, U, G, C 얘는 A, T, G, C 그래서 염기에 유라실이 들어있는지 티민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또 뭐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다? DNA인지 RNA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인산인데 인산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H3PO4 이것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가 연결돼 있다는 건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당이 있어. 당이 중간에 있어야 돼. 여기 1번 탄소라고 그랬지? 3번 탄소라고 그랬지? 5번 탄소라고 그랬지? 자 지금 탄소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 3, 5 다 뭐야? 홀수지. 홀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자리예요. 자 모든 이 5탄당에서 1, 4, 5는 누군가랑 연결될 건데 자 1번 탄소와 연결되어 있는 거 뭐와 연결된다? 염기가 연결될 거예요. 염기. 5번 탄소와 연결되어 있는 거 뭐지? 인산이 연결될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지금 CH2OH가 있지. 인산이
이중결합 하나고 나머지가 OH, OH, OH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게 H3PO인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산의 OH와 여기 있는 당의 CH2OH가 있었잖아. OH와 OH가 만나서 누가 빠져나가냐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할 거야. 자,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느라고 중간에는 H 두 개랑 O가 빠져나갔으니까 누구만 남아? 이렇게 O만 남으면서 결합을 해요. 이러면 인산이라는 산과 OH 수산기가 결합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산과 OH가 결합을 하면 광범위하게 말할 때는 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터 결합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 그렇지. 중성지방과 인지질 만들어질 때 카복시기하고 그 다음에 OH가 만날 때 에스터 결합이었잖아. 그냥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카복시기의 OH,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산성물질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카복시기를 가진 산성물질과 OH가 만났을 때 그 결합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데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카복시산뿐만 아니라 모든 산성물질과 OH가 만날 때의 결합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해. 그러면 이것도 인산과 OH가 만났으니까 에스터 결합이 맞죠? 근데 여기 있는 건 에스터 결합은 에스터 결합인데 이 산이 인산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인산 에스터 결합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스포 에스터 결합. 에스터는 에스터인데 인산과 관계된 에스터 결합이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산 에스터 결합 또는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연결됐다. 그러면 요 결합이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1번 탄소에는 염기가 연결돼 있고요. 5번 탄소에는 인산이 연결돼서 P라고 써 있어도 P가 아니라 인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를 볼 건데 여기는 세 번째 탄소니까 HOH가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탄소에는 누가 연결된다? 염기가 연결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탄소는 HOH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거야. 어서 오세요. 자, 여기는 HOH가 될 거예요. 그러면 5번 탄소에 누가 연결됐지? 인산이 연결됐지? 이거 무슨 결합이지?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지. 자, 이 인산이 여기 OH, OH 아직 남았죠? OH가 3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랑 연결하느라고 쓴 거잖아. 그럼 여기 OH가 남아있는 상태지. 자, 그럼 잘 봐. 여기는 OH하고 여기는 OH가 만나는 거예요. 인산이 가진 OH와 당이 가진 OH가 만났지. 그럼 여기서 누가 또 빠져나가겠어? 물이 빠져나갈 거야. 자,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중간에 누구만 남아? O만 남고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야. 인산, 산성 물질이 가진 OH와 여기 있는 OH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갔잖아. 그럼 이것도 무슨 결합이야?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야. 근데 이미 인산이 포스포 에스터 결합을 하나 하고 있어. 맞지? 이미 얘랑 연결되느라고 포스포 에스터 결합을 하나 하고 있지? 그런데 포스포 에스터 결합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지? 두 번째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포스포 디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를 형성할 때는 포스포 에스터 결합이지만 뉴클레오타이드와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 다시 한번 그 에스터 결합이 일어나면 포스포 디에스터 결합, 인산 이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요 결합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요건 알아둬야 되겠죠? 포스포 디에스터 결합이다. 인산 이에스터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공유 결합을 포스포 디에스터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뒤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시 또 연결이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염기가 있고 여기에 5번 탄소에 인산기가 있으면 여기랑 세 번째 탄소의 OH 사이에서 물 빠져나가면서 산소 하나 남고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될 거야. 지금 몇 개가 연결됐어요? 3개가 연결됐는데 계속해서 연결돼. 그럼 뭐라고 한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돼 있을 때 뭐라고 불렀었어?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랬지.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거는 폴리펩타이드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쪽에서 맨 위는 인산기가 노출돼 있지. 자, 인산기가 노출돼 있는데 인산기 몇 번째 탄소에 결합한 거라 그랬지? 5번째 탄소에 결합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무슨 말단이라고 한다? 5' 말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쪽 끝에는 인산이 아니라 누가 노출돼 있어? 당이 노출돼 있지. 당의 몇 번째 탄소가? 세 번째 탄소가 아무하고도 결합하지 않고 노출돼 있는 거야. 만약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면 여기가 다시 연결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 얘가 세 번째 탄소라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자? 3' 말단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산 한 가닥이 있으면 DNA 한 가닥, RNA 한 가닥이 있으면 반드시 한쪽 끝은 인산이 노출되어 있는 5' 말단이고 한쪽 끝은 당이 노출되어 있는 3' 말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대칭이 아니라 극성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가닥은 그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거기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면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 뭐 있을까? 일단 당이 들어갔으니까 뭐 들어가요? CHO 들어가겠지. 그 다음 인산이 들어갔으니까 뭐 들어가요? P 들어가겠죠? 근데 염기에 반드시 누가 들어간다? 질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 염기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는 CHONP. 자, 우리 지금 5페이지 보고 있는 거야? 5페이지. 5페이지에 핵산 1번 구성원소 보고 있어요. 저번에 줬던 프린트. 프린트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프린트가 없어요. 그만이 아니라 그것도 미리 얘기해야지 해오지.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프린트하러 갈 수는 없잖아. 여기 한 장 있다. 하나 남았네. 또 뒤로 보내줘. 자, 그래서 CHONP로 돼 있다. 자, 그러면 단위체는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면, 자, 그럼 보세요. 우리 DNA랑 RNA 한번 비교해서 채워볼게요. 보다 당은 적었지. 5탄당 중에서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염기도 적었죠? ATGC, 그 다음에 AUGC. 구조. 자, DNA는 무슨 구조로 돼 있다? 그렇지.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 이중 나선 구조. 그런데 RNA는 단일 가닥으로 돼 있어요. 얘네들은 이중 나선 아니고 단일 가닥으로 돼 있어요. 단일 나선이 안 해. 나선이 왜냐면 나선 형성을 안 해요. 이중 나선을 형성할 때 나선이 되는 거라서 나선이라고 말하는 거고 단일 가닥으로 있을 때는 나선 형성 안 하니까 단일 가닥이다. 구조가 돼요? 단일 구조가 돼요? 단일 구조가 뭐야? 안 되지. 자, 봐봐. 우리가 DNA를 보면 이렇게 나선 하나가 올라가고 또 다른 나선이 아직도 아무 사람이 있었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중 나선인 거잖아. 맞죠? 근데 RNA는 그냥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는 단일 가닥이라고 하는데 이때 정상적인 일반적인 DNA는 요 직경이 얼마가 된다? 2나노미터가 될 거고요. 자, 얘가 우선의 나선이거든? 우선의 나선이라는 거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는 애들을 우선의 나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DNA는 우선의 나선인데 한 바퀴 도는데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 구간 여기 얼마다? 3.4 나노미터. 여러분 나노미터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죠? 9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야. 그러면 이 안에 가로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로로 누군가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거든. 가로로 연결돼 있는 요게 얼마다? 0.34가 되는데 자, 요게 뭔지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사다리를 꼬아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풀어서 그리게 되면 세로축이 이렇게 있고 가로가 연결돼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지. 맞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잘라내잖아. 가열을 하잖아. 가열을 하면 여기는 안 끊어지는데 여기가 끊어져. 그러니까 여기가 뭐에 약한 결합인 거야? 열에 약한 결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효소를 잘라내면 하나하나 나오는 거지. 요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연결돼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여기 지금 3개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얘랑 이 옆에 한 가닥을 나선이니까 한 가닥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게 그림에서 보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게 누구겠어? 이렇게 하나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연기가 되는 거야. 연기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당, 인산, 당, 인산.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이 세로축을 형성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당, 인산간 포스포디에스터 결합이 세로축을 형성하면 염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염기를 어디다 그려야 돼? 여기다 일단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염기가 결합한 탄소는 몇 번째 탄소라고 했어요? 첫 번째. 1번 탄소라 그랬지? 그럼 여기가 1번 당이 되는 거야. 당의 1번 탄소 자리가 되는 거야. 1, 2, 3,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가 다 뒤집혀져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가 1번 탄소입니다. 2번이 H로 돼 있어야지. 무조건. 왜? DNA니까. 그죠? 이중 나선을 형성했다는 건 이미 DNA이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라서 여기가 2번 탄소야. 그러면 1, 2 세 번째 탄소가 HOH를 가질 거야. 네 번째 탄소가 H 가질 거야. 다섯 번째 탄소가 CH2 해놓고 5로 P하고 연결이 돼 있겠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염기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1, 2, 3, 4, 5. 그러면 세 번째 HOH인데 여기 있는 애랑 얘 사이에서 뭐가? 이렇게 산소 하나 남고 결합을 하겠지. 그러면 이게 무슨 결합? 포스포디에스터 결합.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인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연기가 있으면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세 번째 탄소와 여기 있는 인산이 연결되어 있을 거야. 이해됐죠? 상하좌우가 다 뒤집혀진 모습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럼 얘는 여기에 뭐가 보여요? 인산이 보이죠? 자, 인산이 보이는 거는 몇 프라임 발단이라고 하기로 했었지? 그렇지, 여기가 5 프라임 발단이야. 이 끝에는 뭐가 보여요? 여기 보이지? 그럼 여기는 3 프라임 발단이야. DNA 두 가닥은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있어서 무슨 구조야? 평행 구조야. 그런데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역평행 구조다. DNA 두 개의 나선은 역평행 구조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DNA 직경이 2나노미터에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2나노미터래. 그러려면 얘가 너무 넓어져도 안 되고 너무 좁아져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아까 이렇게 생긴 염기를 무슨 염기라고 하기로 했었지? 얘가 차지하는 거는 더 넓겠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피리미딘, 얘는 좁겠지? 그런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면 퓨린끼리 연결되면 너무 넓어지고 피리미딘끼리 연결되면 너무 좁아져.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이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간격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퓨린에 A하고 G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A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피리미딘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얘가 퓨린이가 무조건 피리미딘이야? 그럼 피리미딘은 C 아니면 T잖아. 네. 그럼 C, T 아무나 연결돼도 되느냐? 그거 아니지? 네. 짝꿍 정해져 있죠? 그쵸. 자, A 짝꿍 누구로 정해져 있죠? T. T로 정해져 있어. 얘가 만약에 C라면 얘는 퓨린이야? 피리미딘이야? 피리미딘. 그럼 여기는 좀 넓은 애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얘 짝꿍은 G. 얘가 G라면 얘는 C. 그러면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안 알려줬어도 누가 결합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 네. 서로 상호 보완적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염기와 염기는 무슨 구조다? 상호적 구조다. 두 개가 염기의 상호적 구조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가 손상을 입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항상 짝꿍이 정해져 있는데 A 짝꿍은 반드시 T고 C 짝꿍은 반드시 G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 사이의 결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의 약한 결합이라고 했어. 자, 이 열의 약한 결합 누가 될까요? 수소결합. 그렇지. 수소결합으로 연결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가열하면 분리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런데
어느 쌍이 많으면 가열할 때 훨씬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해요. 그렇지. GC 쌍이 많잖아. 그러면 더 높은 온도일 때 분리가 되고 AT 쌍이 많으면 낮은 온도에서도 분리가 된대. 그렇다는 거는 AT 쌍의 결합이 좀 더 약하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뭘까? 그렇지. A하고 T 사이는 수소 결합 몇 개로? 두 개로 연결돼 있고 C하고 G는 그렇지. 세 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쌍이 있을 때 수소 결합이 몇 개냐 이런 문제 푸는 거 한번 연습했었죠? 프리? 드시고 그럼 여기 몇 개?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그래서 GC 간의 결합은 세 개의 수소 결합, AT 간의 결합은 두 개의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합 반응 파트에다가 요거를 그려보실까요? 한번 손으로 그려보세요. 선생님. 근데 왜 RNA는 이렇게 일직선인데 왜 DNA는 이렇게 모여요? DNA가 서로 결합을 하려면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살짝 둘이 다르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표면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지만 입체상으로 내면은 약간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결합하려면 꼬일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이정이 상관으로 결합한 저 맨 오른쪽 맨 위에 아니 그 해봐 맨 오른쪽 맨 위 그 못한다는 거 H 안에 CH 추가 쓰신 거예요? CH. 이시 기능 종류는 뭐 써요? 더 좀 이따가 할 거야. 일단 요 중합반은 그려보세요. 진짜 CH 추죠? 네. 잘 안 보여요. 옆에 잠깐 지우시면 안 돼요. H2OH 버리기 애매해. 내가 예겸이 왔어? 예겸이? 이예겸 안 왔어? 빨간 색깔 쌤 뭐랑 좋아하는데? 이게 뭐 계속 이거 밑에 거랑 다 됐죠? 자, 그럼 거기 위치 한번 봅시다. 네. 존재하는 장소. 자, 존재하는 장소 볼게요. 이거는 우리 원액하고 진액으로 나눠서 보자. 왜냐면 원액하고 진액이 존재하는 장소가 다르니까. 자, DNA가 존재하는 장소는 원액의 경우는 그냥 어디 있는 거야? 원액은 어차피 세포 막 안에 다 똑같잖아. 그렇지. 세포질에 존재하는 거고. 진액 같은 경우에는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모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어디 있겠어? 팩에 있겠지? 또 어디 있지? 그렇지. 미토콘드리아 있겠지? 또 어디 있을까? 염록체에 있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이것도 요즘에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I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두시고 팩, 마이토콘드리아, 염록체에 존재합니다. DNA는 자, RNA가 존재하는 거는 일단 어디 있다? DNA가 있는 곳에는 다 RNA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왜냐면 RNA가
DNA가 있는 곳에는 다 RNA가 있어서 자, 원액의 경우는 세포질 기본으로 들어가겠지. 여기에 누구? 리보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진핵생물도 마찬가지야. 이거 세 개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디? 리보솜에 있고 어디에도 있다? 세포질에도 있어요. 세포질에도 RNA가 있어요. 자, 기능 한번 볼까요? DNA 기능 뭐겠어? 유전 정보 저장. 유전 정보 저장. RNA. 자, RNA는 유전 정보 전달. 또 하나 더 쓰자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 단백질 합성에 관여. DNA도 단백질 생각하지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R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쌤, 그 RNA 그 유전 정보 전달한다 단백질 합성 맞나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 자, 그다음 종류를 보면 DNA는 그냥 DNA라고 보면 돼요. 근데 RNA는 기능에 따라 여러분 알죠?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할까? mRNA, tRNA, RNA, rRNA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mRNA가 뭘 하는 역할을 하지? D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오는 역할. DNA의 유전 정보를 세포질까지 가지고 오는 역할 또는 리보솜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DNA 유전 정보 받아오는 게 얘야. 그래서 메신저 또는 전령 RNA. 자, tRNA는 뭐라고 했어? 그래서 트랜스퍼 또는 운반 RNA라고 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해 주는 역할. 단백질 만들려면 아미노산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tRNA가 될 거야. 자, rRNA는 그렇지.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야. 리보솜에서 뭐가 일어나?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 그럼 리보솜은 rRNA랑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라. 자, RNA는 가장 대표적인 RNA 세 가지. mRNA, tRNA, rRNA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 종류 몇 종류라고 했죠? 뉴클레오타이드 종류 몇 종류라고 했어요? 그렇지, 8종류입니다. 8종류. 당이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둘 곱하기 염기가 각각에 대해서 4개니까 4. 임산은 어차피 같으니까 하나.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총 8종류가 되어 있는데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냐? 그럼 4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4개. 그래서 다 합하면 8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DNA는 종류를 따로 말할 수 없어요. 선생님 DNA지. 자, 그럼 봅시다. 색상은 지금 끝났어요. 자, 그러면 무기염류 들어갈게요. 자, 무기염류는 우리 몸속에서 삼투압과 pH 등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통틀어서 무기염류라고 합니다. 체액의 삼투압과 체액의 삼투압과 pH 등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생리 기능 조절. 자, 생리 기능 조절하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지,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체내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자, 우리 몸에 무기염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무기염류 위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지? H 중량으로 봤을 때 O, C, H, M. 자, 그 다음부터 무기염류 나옵니다. 누구 있냐면 CA, P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누구? 중요한 거 NA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은
미령원소예요. 미령원소는 아주 쬐끔밖에 안 들어있는 애들 누구냐면 철. 철과 아이오딘. 자,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될 거야. C는 CE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건데,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일단 어디에 많이 들어있지? 뼈나 이의 구성 성분이 될 거야. 마찬가지야. 얘도 뼈나 이의 구성 성분이 될 거야. 왜? 우리 뼈는 무슨 칼슘이야? 산산칼슘. 네? 인산칼슘. 산산칼슘은 조개 껍데기 같은 애들은 산산칼슘이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뼈는 인산칼슘이야. 자, 인산칼슘. 자, 그다음 칼슘이 하는 역할. 피가 났을 때 딱지 생기도록 혈액 응고에 관한 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수축하려고 해도 반드시 칼슘이 필요합니다. 근육 수축에도 필요해요. 칼슘이 없으면 근육 수축이 안 돼요. 자, 핀 같은 경우에는 뼈나 이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우리 배웠던 거 뭐의 성분? 인지질의 성분, 핵산의 성분, 또한 아주 중요한 ATP의 성분. ATP가 뭐였어요? 아데닌. 그 에너지 에너지 저장 물질, 에너지 전달 물질,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P가 뭐라고 해요? 에너지 전달 물질. 에너지. 자, 나트륨이 하는 역할. 일단 우리 체액이 0.9% NaCl 수용액과 등장액이기 때문에 일단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고 아주 중요한 거 뭐 신경 전도에 관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신경 전도나. 신경 전도. 신경 전도라는 말이 있고 전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나눠서 오면 자극이 이동하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들 바로 배우겠지만 다음 학기에 이게 뉴런이라는 애가 있잖아. 네. 뉴런 안에서 이동하는 거는 신경 전도. 왜? 뉴런을 타고 이동할 거거든. 접촉한 상태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전도라고 하고 뉴런에서 뉴런으로 건너뛰는 거는 전달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나트륨은 전도에 관한 일을 할 거야. 전도. 자, 철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야? 그렇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어디 들어있지? 적혈구. 적혈구에 들어있지? 그럼 얘를 하는 역할이 뭐지? 그렇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아이오딘. 다음 학기에 배울 호르몬 중에서 아이오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티록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성분이 아이오딘이야. 그래서 아이오딘이 반드시 들어간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무기업류에서는 이온 상태를 존재한다.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그리고 각 무기업류 중에 몇 가지를 특징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물 들어가야 돼요. 그건 무기업류로 안 돼. 유기물로 들어가는 거. 자, 물. 자, 이렇게 산소가 있다. 산소 옆에 누가 결합할 거야? 수소가 결합할 거야. 근데 약간 치우쳐져서 결합을 할 거라서 이쪽은 약간 마이너스스러운, 여기는 약간 플러스스러운 성질을 가져. 그래서 얘네들은 극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합도 물 분자 내에서 H와 O는 무슨 결합으로 연결된다? 공유결합. 그렇지, 공유결합이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면서 공유결합하는 건데 이게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서 얘가 전자를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려나지. 그래서 이쪽은 약간 마이너스스러워서 플러스에 끌리는,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끌리는 성질을 가져서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물 자체가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해. 그러다 보니 극성을 띠는 물질 중에 수소를 가진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 사이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또는 질소와 수소 사이에서 약한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거 무슨 결합? 수소 결합. 그래서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쪽으로는 산소가 자리를 잡을 거라 이렇게 결합할 거고, 여기가 수소니까 산소가 이쪽으로 와서 이 사이에서도 결합. 여기 산소니까 수소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수소 결합. 여기 수소 오고 이렇게 와서 수소 결합. 평균 한 4분자 정도의 물 분자 하나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데, 물 분자 내에서는 공유 결합, 물 분자 간에서는 수소 결합.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소 결합은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하지만 결합이 안 돼 있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결합력이 강한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용매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에다가 지금 말한 거 적으세요. 분자 내 공유결합, 분자 간 수소결합. 1번에 두 개 다 써야 돼. 1, 2번. 둘 다 쓰세요. 1번에다가. 그 다음 얘는 체액의 주성분이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물이죠. 체액의 주성분. 자, 그럼 얘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다? 얘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용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 물질을 용해시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세 번째에다가 여러 물질을 용해시켜 운반. 자,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결합이 그나마 강한 편이야. 다른 공유결합보다는 약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강하잖아. 그래서 얘는 뭐랑 뭐가 크다?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뭐 하기 좋을까요? 체온 유지하기에 좋아요.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좋다.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얼마나 일찍 왔다 이걸 또 다 놓고 와. 아니 저는 어제 아니야? 아니 저는 집에 있던 게 아니에요. 아 놓고 간 거였지? 네. 그러네 지구가 좀 아쉽다. 내가 시간 안 썼던 거야. 자, 마지막. 물은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화학 반응의 매개체라는 것은 탈수축합이나 가수분해처럼 물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물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의 매개체로 작용하는데, 자, 화학 반응의 매개체를 뭐랑 구분해야 된다? 화학 반응의 촉매랑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자, 촉매 역할을 하는 건 누구였어? 효소였지. 네. 효소의 성분은 뭐였어? 단백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촉매라는 말이랑 매개체라는 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매개체 뭐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거기에 관여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물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물이 빠져나와야 된다든지. 소매는 그러면 어떤 촉진시키는 거예요? 아밀레이즈가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잖아. 그런 걸 촉매라고 하죠. 네. 오빠 잠깐만 꺼줄까요? 어? 쉬는 시간 아니야. 자, 이제 해봅니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뒤에서 주무시는 분 누구세요? 들어와야지. 자, 봐봐.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뭐라고 한다? 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포의 종류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슨 세포랑 무슨 세포로 나눌 수 있다? 원액과 진액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원액과 진액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기준 제어가 뭘까? 핵막의 유무. 그렇지. 핵막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원액, 그 다음에 진액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이 원이라는 게 프로라는 의미고 이 진이라는 거는 유라는 의미라서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이 생기기 이전의 세포. 이 프로라는 의미가 프로캐리어트라고 하면 핵이 생기기 이전의 세포다. 그래서 핵이 없다. 근데 핵이 없다라고 하면 잘못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유전 물질이 없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유전 물질을 막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 막을 중심으로 핵이라고 부를 건데 막으로 둘러싸지 않았기 때문에 핵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원핵 같은 경우가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 그런데 이거를 둘러싸는 막이 없으니까 여기를 핵이라고는 못 불러. 그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유전 물질이 특히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세포질 전체에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특히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핵양체라고 얘기해요. 핵양체를 어떻게 알았어? 핵양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핵은 없지만 핵양체로 존재한다. 핵양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해생물 같은 경우에는 DN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둘러싸는 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는 거야? 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아서 얘는 핵이 없는 거잖아. 얘는 막이 있어서 핵이라고 하는 거잖아. 똑같아. 얘도 광합성하는 세균이 있어. 네. 광합성하는 세균이 있지만 광합성을 하는 물질들을 둘러싸는 막이 없으니까 엽록체는 없는 거야. 광합성은 하지만 엽록체는 없는 거야. 얘는 둘러싸주는 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엽록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어요. 그런데 핵막만 없는 게 아니라 막으로 둘러싸인 막성 세포 소기관들이 없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세균이 가지는 유일한 막은 무슨 막이라고 볼 수 있어? 세포막만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핵막과 인이라고 돼 있죠? 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핵 속에서 뭐 하는 역할이지 얘가? 그렇지. rRNA 합성하는 역할. 모든 RNA가 핵에서 만들어져. 모든 RNA가 근데 특히 rRNA는 핵 중에서도 인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rRNA를 합성하고 기다렸다가 단백질하고 합쳐서 리보솜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다? 인. 근데 그게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진핵세포에만 있어요. 그래서 핵막과 인에다 원핵세포에 없고 진핵세포에 있다. 그 대신에 원핵세포에는 핵양체로 존재라고 적으세요. 네? 핵양체. 아까 말했지? 그 상태로 존재한다. 핵막. 근데요. RNA 원액이. RNA가 DNA가 있는 것도 RNA가 있다니까? RNA 다 있다고요. 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없는 건 아니지. 자, 그럼 유전물질 봅니다. 원핵세포의 유전물질. 자, 지금 내가 여기다 그림 그렸는데 여기의 그림은 딱 하나.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딱 한 개의 고리형 DNA. 고리형 DNA라는 거는 DNA가 끝하고 끝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딱 한 개밖에 없어. 주형 색채는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런데 진핵세포는 이렇게 DNA 가닥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무슨 DNA? 선형 DNA를 지니고 있다. 선형 DNA. 그러니까 끝하고 끝이 떨어져 있는 거. 이중나선인 건 똑같아요. 이건 잘못 착각하는 사람은 원핵생물이 이중나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이중나선인데 끝하고 끝이 붙어 있는 거고 우리는 떨어져 있어 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렇게 돼 있어. 여러 개냐 아니면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플라스미드라고 해가지고 세균은 주 염색체 이외에 고리형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 염색체 이외의 고리형 DNA 얘를 뭐라고 한다? 플라스미드라고 해서 플라스미드는 누가 가지는 거다? 원핵생물이 가지는 특징이다 라고 보면 돼요. 진핵생물에는 플라스미드가 없고요. 원핵생물에 플라스미드가 있다. 뭐 했어? 플라스미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했어요? 플라스미드가 뭔 역할을 해요? 플라스미드는 원핵생물 중에 가지는 애도 있고 안 가지는 애도 있고요. 가지는 애들은 하나 가진 애도 있고 100개를 가진 애들도 있어요. 그럼 플라스미드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어요. 플라스미드 속에. 그러면 어떤 세균이 플라스미드를 가졌다? 그러면 항생제를 처리해도 잘 안 죽는 세균이 되는 거고 플라스미드가 없다? 그러면 잘 죽는 세균이 돼? 그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세균들은 플라스미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왜 있을까? 없는 애 다 죽었거든. 우리가 항생제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없는 애는 대부분 죽고 있는 애만 살아남았어. 그럼 있는 애들끼리 플라스미드를 교환해요. 내가 A라는 항생제 플라스미드가 있고 네가 B가 있잖아. 그럼 A 하나 복제해서 B 가진 애랑 자리 바꾸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플라스미드가 항생제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역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기능도 있지만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플라스미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항성 플라스미드, 얼 플라스미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세균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막성 세포 속이관 원핵세포에 있다 없다? 없다. 진핵세포에 있다. 자, 리보솜이 있는데 리보솜이 전부 다 여기도 리보솜이 있을 거고 여기도 리보솜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 리보솜 한번 볼까요? 리보솜은 일단 기능은 뭐다? 단백질 합성이 될 거야. 얘를 구성하는 성분은 뭐다?
r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r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비교하면 누가 더 좀 더 크다라고 했어?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좀 더 커서 얘네들을 특정한 용액에 이렇게 침전시켜가지고 침전되는 속도를 가지고 두 리보솜을 구분을 했어요. 스베드벨이라는 사람이 구분을 했어. 그래놓고 자기 이름을 살짝 따가지고 침전되는 그 속도에다가 자기 스베드벨이 S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원핵생물을 흔히 70S라고 하고 진핵생물을 80S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크기가 크기도 하고 약간 무겁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가졌을 때 이 숫자가 좀 커지게 되거든. 그래서 원핵생물은 70S 리보솜, 진핵생물은 80S 리보솜. S는 뭐 침전되는 속도나 이거를 따지면 그냥 일반 이 사람이 만든 그 사람만의 단위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포벽 볼게요. 세균은 세포벽 있다 없다? 세균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벽이 있어요. 그러면 세균의 세포벽 성분 뭘까요? 펩티도 글리칸. 기억이 나요. 자, 모든 세균이 펩티도 글리칸을 가진 건 아니야. 세균 중에서는 펩티도 글리칸으로 되어 있는 세포벽을 가진 애와 그렇지 않은 애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균들은 다 펩티도 글리칸을 가졌고 일반적이지 않은 세균들, 좀 특이한 애들 있어요. 엄청 뜨거운 물에 사는 애들, 엄청 짠 바다에 사는 애들. 그래서 극호열균, 극호염균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이 없어. 근데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원핵생물의 세포벽은 그냥 펩티도글리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모든 세균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진핵생물의 세포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진핵생물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누구 들어가지? 식물, 동물, 원생생물, 곰팡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중에 세포벽을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얘기해라. 식물과 곰팡이. 그렇지. 균류가 가지는 거야. 그러면 자, 진핵생물이 가지는 성분 균류, 곰팡이도 세포벽을 가지고요. 식물도 세포벽을 가집니다. 자, 식물의 세포벽 성분은 뭐로 배웠죠? 그렇지. 셀룰로스라고 했어요. 포도당을 기본으로 가지는 셀룰로스가 될 거야. 자, 균류. 곰팡이의 세포벽 뭐다? 키틴. 키틴이라는 세포벽을 가지게 되는데 키틴도 기본은 탄수화물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성분으로 되어 있고 얘도 탄수화물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근데 얘는 약간 아미노기가 들어있는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그 원핵 세포는 그 펩티도글리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네. 근데 대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다음 크기. 크기는 진핵세포가 원핵세포의 10배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원핵세포는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진핵생물은 어떻게 되겠어?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물론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평균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원핵세포의 얘는 그냥 다 뭐겠어? 세균이겠죠? 세균. 진핵세포의 얘는 아까 말했던 거. 식물, 동물, 균류, 그 다음에 원생생물. 식물, 동물, 균류, 원생생물. 네, 균류는 곰팡이의 생명과학에서 균류는 곰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그림 보이죠? A가 누구 그림이에요? 원핵세포겠네. 그럼 A 1번이 뭘까? 1번 세포벽. 1번 세포벽. 3번이 세포막. 4번은 플라스미드 리보솜. 네, 플라스미드 5번이 DNA. DNA. 네, 잠시만 그 플라스미드 A 1번부터 다 불러주세요. A는 세포벽. A요? 아니 1번이 세포벽. 3번이 세포막.
4번이 리보솜.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원액과 진액 A와 B의 공통 구조예요. 1번, 3번, 4번은 A와 B의 공통 구조야. 1번 세포벽, 3번 세포막, 4번 리보솜. 자, 2번은 B에만 들어있는데 2번, B 누구야? 식물세포야. 그럼 2번이 뭐야? 액포. 중에서도 중심액포라고 할 거예요. 중심액포. 나머지 F는 우리가 그 액포라는 걸 말할 때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액체 성분이 들어있으면 광범위하게는 액포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안에 뭔가 액체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광범위하게 액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액포가 크기도 크고 하는 일이 제일 많지. 그걸 중심 액포라고 해요. 그러면 동물이 가진 액포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 동물도 액포가 있는데 리소조. 리솜이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액포 구조라고 했잖아. 그것도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 액포에 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6번 누굴까요? 침침 떨어져 있네. 6번 골지체겠지? 그러면 C에서 골지체 찾아봐. 그렇지. 13번 골지체겠죠? 7번 B에만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이 누굴까요? 그렇지. 엽록체. 8번 리보솜. 리보솜으로 할게요. 그 다음 9번은 핵. 10번이 리보솜이 붙어있는 그렇지. 거친 면 소포체. 거친 면 소포체. 자, 그 다음 11번 미토콘드리아. 자, 12번 동물 세포에 들어있는 액포 누굴까요? 그렇지. 리소좀. 이것도 라이소좀이라고도 해요. 네, 12번이요. 동물 세포에만 들어있는 14번 누굴까요? 그렇지. 중심립. 중심립. 닉네임이 뭐예요? 일단 개가 자, 그다음 뭐라고? 자, 세포 풀어볼게요. 이제 훅 들어갑니다. 얘들아, 15분밖에 안 남았어. 집중. 자, 핵이 있는데 핵이 이렇게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핵막은 단일막이 아니라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자,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성분 뭘까요? 핵막의 성분. 인지질. 그렇지. 인지질로 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동그라미를 안 그리고 도윤아 눈 뜨세요. 정훈이도 눈 뜨시고. 자, 이렇게 내가 조금 찍고 있어. 진하게 염색될 거야. 여기에 또 염색이 잘 되는 실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일단 뭘까요? 핵막. 번호 몇 번? 3번. 3번. 3번이 핵막이겠죠. 1번이 뭘까요? 이거는 핵질인데 염색사라고 쓸게요. 거기다 선 그려놓으세요. 선. 원래 핵질인데 염색사, 선 실처럼 생긴 애를 그려놓고 1번 염색사. 2번은 얘가 인이 핵 속에 또 핵이 있어. 그 진하게 염색되는 건데 이게 진하게 염색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 걔가 인이에요. 2번이 인. 그 RNA. 네. 3번이 핵막. 4번은 그렇지. 핵공.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막 중에는 바깥쪽에 있는 외막과 안쪽에 있는 내막이 있어. 근데 외막이 이렇게 외막이 누구와 연결되더라? 거친 면 소포체와 연결되어 있다.
외막이 거친 면 속고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속고체는 E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친 면은 러프라는 거에서 RER, 그 다음에 매끈 면은 매끈하다, 스무스에서 S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거친 면 속고체와 연결되어 있다. 거친 면 속고체하고 매끈 면 속고체의 가장 큰 차이는 뭐 때문에 나는 거지? 그렇지. 리보솜이 부착돼 있으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서 거친 면 속고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인, 그럼 인은 뭐로 돼 있을까? RNA와 단백질로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뭐 하는 곳? rRNA를 합성하고 리보솜. 저 2인이 P예요. rRNA랑 단백질로 돼 있는 여기 P야. 그쵸? 아니죠. 그쵸, 아니죠. 아니죠. 이름이 2인인 거죠? 네. 자, 리보솜 합성에 관여한다. 자, 리보솜이라는 거는 rRNA랑 단백질로 돼 있잖아. 근데 그 중에 rRNA만 인이 만드는 거고,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핵공을 통해 갖고 들어와야 돼. 네. 그럼 그렇게 들어온 단백질하고 합쳐서 조립하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쌤 저거 그 점점점 전반이 저 뭐예요? 인. 쌤 그 자, 이는 절대로 막구조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면 막구조처럼 보이지만 이거 막구조 아니야. 내가 아까 점점점점 찍어 놓을 거야, 그거. 쌤 하나 더. 그 저거 외막이 거치면 속고체랑 그 결합한다. 연결돼 있다고. 연결돼요. 자, 그럼 여기 염색사가 있어요. 자, 염색사가 평상시에는 염색사이다가 분열을 하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되지? 염색체로 바뀌게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 성분, 그렇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돼 있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8개가 있으면 여기를 DNA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 그래서 이게 히스톤 단백질, 얘가 DNA. 그러면 이 구조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뉴클레오솜. 여러분 통과할 때는 물화생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시간 배분도 잘해야 되고. 시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는 물리가 시간이 부족했고 기말고사에는 생명이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리가 시간이 아니야. 중간고사가 생명이 시간이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하자마자 생명 막 풀고 하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는 물리가 시간 없어서 못 풀었다고 이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뭐 15분씩이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쓸 수 있는 거 진짜 빨리 써야 돼. 생각하지 말고 아는 거는 진짜 빨리 써버리고 나머지 서술로 중에 좀 생각해야 될 것들. 화학하고 지하에서는 시간 부족했다는 얘기가 작년, 재작년 둘 다 없었는데 생명 물리는 가끔 이렇게 시간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물리가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생명 유전자 발현이 나오거나 그리고 생명 선생님들 중에서 길게 쓰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길게. 그러니까 쓰다가 시간이 가는 거야. 살았어. 장담 선생님은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유전자 발현을 극 어렵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작년 너네 선배들을 유전자 발현을 진짜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작년 쌤부터 좀 쉽게 내가지고 공부한 보람은 있었는데 더 어려워서 괜찮을 뻔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해마다 달라. 근데 이 선생님이 저번에 어렵게 냈다고 이번에 좀 어렵게 내란 법은 없어. 선생님들이 해마다 또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핵에 대해서는 설명 다 됐죠? 자, 이번에는 물질 대상, 에너지 전환과 관계된 성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대상기관 옆에다 좀 주세요. 에너지 대상은 뭐와 마찬가지다? 물질 대상. 내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생물을 외우는 걸 진짜 못하겠다가 이걸 못하 그러면 다른 거에 완전 집중해서 세 과목이라도. 왜냐면 전체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 다른 과목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물리나 화학이나 둘 중에 하나를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생명에 올인하고 지학에 올인해서 점수가 나오게만 하면 돼. 통합 점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통합과학은 선택과 집중. 그게 진짜 중요해. 그러다 이제 2학년 되면 생물 따로 물리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모든 거에 각각 집중해야 되지만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은 확실하게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자, 어쨌든 자, 물질에 살아는 거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 누굴까요?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 광합성, 합성이라는 게 동화작용이야. 합성이. 그럼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 누굴까? 그렇지, 세포이 될 거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볼까요? 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속에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이렇게 막이 있어. 안쪽에 막이 또 이렇게 있어서 자, 팽막과 공통점 무슨 막이다? 이중막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바깥쪽을 외막, 안쪽은 내막이라고 하는데 외막은 매끈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내막은 엄청나게 주름이 많이 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굉장히 표면적인 증가돼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내막을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크리스타 구조다라고 합니다. 크리스타 구조. 그러면 외막하고 내막도 중요해요. 외막과 내막 사이를 막간 공간이라고 불러요. 막과 막 사이의 공간, 그래서 막 사이 공간, 막간 공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세포학을 배우게 되면 이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이 일어난다는 걸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내막 안쪽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불러요. 됐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외막의 성분 뭐로 되어 있을까요? 인지대중충으로 되어 있어. 내막의 성분은 뭐로 되어 있을까? 이것도 인지대중충이야. 둘 다 인지대중충이에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뭐가 들어있냐면 DNA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RNA가 들어있어요. 심지어 여기에 뭐도 들어있어? 리보솜도 들어있어. 자, 이거 세 개가 있다는 건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식물세포 그림 그려놨어요. 식물세포 그림을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을 구하시오. 쓰시오. 라고 하면 리보솜만 땡 써놓으면 안 돼. 왜? 엽록체도 단백질 합성해요. 미토콘드리아도 단백질 합성해요. 얘네들은 DNA와 RNA 리보솜을 가지고 스스로 단백질 합성합니다. 이때 이 DNA가 이거 분명히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이 DNA가 고리형 DNA예요. 그러니까 고리형 DNA 원래 누가 가진 거라고? 원핵세포가 가진 건데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속에 고리형 DNA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RNA 들어있어요. 리보솜 들어있지? 그러니까 리보솜의 크기가 70S. 다시 말하면 크기가 작아. 그렇다는 거는 요 내부만 생각하면 누구랑 너무 조건이 비슷해? 원핵세포랑 조건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혼자 살아가던 호기성 세균이었던 거야.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가져다가 에너지를 만드는 세균이었던 거야. 그게 커다란 원핵세포랑 공생을 하다가 하나의 세포 소위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서 뭐라고 한다? 세포의 공생설. 세포 내에서 공생하다가 세포 소기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진 방식 중에 하나가 막 함입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지금 말한 세포 내 공생설이 있어. 그게 세포 내 공생설을 말하는 게 그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세포 내 소기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원래 원핵세포는 세포 내 소기관이 없었잖아. 세포막만 있고 끝났잖아. 진핵세포가 되면서 어떻게 세포 소기관이 생긴 거냐에 대해서 진화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막 함입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이제 원핵세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잖아. 원핵세포의 막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고 이 막이 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핵이 형성이 돼요. 핵이 형성이 되면 핵막의 일부가 늘어나서 수포체가 돼.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굴지체가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그래서 핵이나 소포체나 굴지체를 설명할 때는 막 함입설로 설명을 하고 지금 말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를 설명을 할 때는 원래 따로 살던 세균들이 세포 속에 들어와서 공생을 하다가 세포 소기관이 됐다라고 하는 세포 내 공생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재현아 뭐 이렇게 재밌어? 효진이 또 자? 효진아 2분만 참아. 확 그냥 다 그냥 수업 계속 해버리는 수가 있어. 자,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엽록체 가볼게요.
엽록체 바깥쪽에 외막, 내막 안쪽에 내막 내막. 둘 다 뭐로 돼 있다? 성분은 인지질 이중축으로 돼 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동전을, 초록색 동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전체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그라나. 그러면 이거는 뭐야? 외막이지? 이거는 내막이지? 그럼 이걸 이제 그라나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거는 스로마. 스로마 예. 스로마라고 하는 거야. 스로마 이게 기질. 액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그냥 녹색 동전이 쌓이는 구조가 봤더니 잘라봤더니 막이 이렇게 층층층층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실라코이드 구조다라고 얘기해. 막이 있네. 이 막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를 실라코이드 막, 실라코이드 구조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그라나랑 글라코이드 망이랑 차이가 뭐예요? 그라나가 그라나는 그 덩어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구성하는 막이 층층이 쌓여 있는 그 구조를 얘기할 때는 실라코이드 구조라고 하는 거야. 참구나. 수업 듣고 있는 거야? 네 되게 열심히 하고 나연이는? 지연이는? 진짜? 자, 기능은 뭐겠어, 당연히? 너네 뭐 흥분했냐, 지금? 얘들아, 방합성. 밥 먹을 때가 돼서 그렇지? 자, 방합성입니다. 세포의 공생설 마찬가지로 어디 들어있다? 스트로마에 뭐가 있어? DNA, DNA, RNA, RNA, 리보소. 리보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광합성 세균이었던 거야 원래. 광합성 세균이었는데 얘가 미토콘드리아랑 공생을 성공한 세포가 엽록체와의 공생을 시도했는데 여기에 성공하면 식물세포로 진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동물세포로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엽록체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 단순히